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 KDB 산업은행 청년 인턴 지원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공고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돌아오는 3월 9일 월요일까지 제출을 마감합니다. 약 100명에 달하는 청년 인턴을 채용하게 될 예정이고요. 1차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 그리고 역량 개발 노력이나 입행 지원서 등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소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류 심사만으로 2.5배수의 인원을 추린다고 하니 같이 한번 어떻게 신경 써서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은 지원 동기인데요. 지원 동기를 쓰기에 앞서서 산업은행이 어떤 곳인지를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을 기초로 세워진 은행이고요. 애초에 1954년 정부 출자로 산업자금의 공급과 관리를 위해 세워진 은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거의 제3국 수준의 저성장, 굉장히 저개발 국가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기업의 성장이 있어야 나라가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개별 기업들은 힘이 없습니다. 어떤 힘이 없냐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서 수출도 하고 기업들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개별적인 어떤 발전들을 기업들이 대응하기 어렵다 보니 이런 정책금융 성격의 기관이 설립이 되어서 산업과 기업들의 발전을 이끌고자 한국산업은행이 설립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부의 개발 정책에 따라서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이나 중화학 공업과 같이 우리나라 7, 80년대를 이끌었던 대표 산업들이 좀 이제 적극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고 공급해주는 역할을 했던 곳이 산업은행이었습니다. 1974년에는 외화 대출을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외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급해주고 빌려주는 일을 했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1999년에는 이제 좀 우리나라가 조금씩 이제 기업들이 성장하고 산업의 어떤 틀이 갖춰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어떤 발전 금융을, 그런 정책 자금의 지원을 중견, 중소기업까지 점점 더 확대해가면서 그런 역할을 점점 넓혀 나갔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마지막에 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국책은행으로서 금융시장의 불안 해소, 기업 구조조정 주도를 통해 산업의 어떤 리스트럭처링을 조장하고 만들고,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어떤 미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구조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금융적으로 혹은 어떤 정책적인 어떤 틀이나 지원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이나 아니면 어떤 산업군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은행이나 아니면 어떤 사기업, 민영화된 기관들이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성을 띠는 일들인 만큼 정책금융에 나서서 역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KDB 산업은행의 역할이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쓸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정책금융,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의 이 KDB 산업은행의 역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피상적으로 이렇게 이런 역할이 중요하다라고만 언급하지 마시고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KDB 산업은행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이나 어떤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산업은행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산업 영역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산업의 구조조정 내지는 미래 성장 동력 발굴할 수 있는 기업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언급들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기업, 산업, 기업의 발전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이런 역할 안에서 KDB 산업은행이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소서 써보시면 좋겠고요. 이때 근거로 구체적인 현 상황을 제시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 홈페이지에 가면은 좀 괜찮은 정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KDB 산업은행인데요. 은행 소개 부분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그냥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시대별로 나와 있습니다. 개발금융, 장기설비, 기업금융, 뭐 CIB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런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좀 보고 이 개발금융이 뭔지, 장기설비, 기업금융이 뭔지 여러분들이 좀 이 네이버 사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좀 검색을 해보시면 산업은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공시 부분 보시면 공공기관 경영 공시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서 요 주요 사업 현황 요거를 참고하시게 되면 KDB 산업은행에서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이 업무들이 무엇인지 좀 쉽게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내려가서 요 대내외 평가의 이 경영실적 평가 그리고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 보시면 이 KDB 산업은행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시고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주요 사업 현황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사업의 목적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 잘 써져 있고요. 어떤 수익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지 내용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산업은행법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산업은행이 어떤 식으로 자금 공급을 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뭐 대출이나 어음 할인, 채무 보증 인수, 그리고 뭐 예적금의 수입이나 외국 자본 차입, 그리고 내국한 외국한 등등 이런 식으로 요런 업무 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들을 통해서 어떤 산업금융, 정책금융 그리고 기업들을 위한 각종 자금 공급과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자소서로 돌아와서요. 1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좀 쓰면 되고 요 KDB 산업은행 들어가서 활동정보 부분에 보면 요 아래 활동 내용이라고 해서 글로벌 역량 개발을 위한 활동 내용을 적으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나옵니다. 이거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저는 너무 외국어 중심으로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외국어는 여러분들이 한 줄 쓰면은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학 공부를 했다, 어디 가서 뭐 그리고 몇 년을 살았다 이런 식으로만 써도 어차피 외국어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어필이 되는데 이 글로벌 역량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역량이라는 건 언어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지식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경험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들어서 글로벌 역량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제통상학과 같은 경우에 자신들이 배운 지식이 국제사회, 국제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얘기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시경제를 중심으로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변동, 금리 변동 아니면 각종 이 경제적인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있고 설켜있고 이런 이해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나 앞으로의 어떤 이 국가 성장이나 아니면 세계 시장의 변화 이런 부분을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글로벌 역량을 어필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그 차이는 디테일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누구나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할 수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어떻게 글로벌 역량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좀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해외 나가서 인턴을 했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뭐 공모전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런 거는 당연히 써보시면 좋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1번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좀 했고요.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제가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금융권 관련된 분들 관련 경험, 자격증 있다. 있는 분들은 쉽겠죠? 쉽다. 그냥 대충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쓰면 될 텐데 문제는 이런 분들일 거예요. 없는 사람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금융권에서도 금융 관련 지식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왜냐면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일이 결국에 돈을 융통시키고 그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공급해 주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 필요한 곳이 어디가 있는지, 얼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누구에게 돈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활용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계 재무 지식이 아니라 어떤 산업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금융권에 필요한 역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상경계 입장에서는 경제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이 금융권 역량 개발에 대한 노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경제신문을 읽는다거나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신문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고 스크랩해오는 것도 충분히 역량 개발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당연히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좋겠지만 경험이 없는 분들은 쓸 게 없다고 생각할 텐데,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있는 거라도 어떻게든 다 넣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대신에 경제신문 읽으면서 어떤 역량을 개발하려고 했는지 을 구체적으로 써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다양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키웠다. 자, 그걸 왜 키웠냐? 이유도 같이 제시해 주세요. 자, 이런 걸 키웠을 때 어떤 산업의 구조 조정, 자, 변화, 자, 그리고 흥망성쇠를 알 수 있죠? 알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필요한 금융 지원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해볼 수 있고요. 이왕이면 뭐 신문을 많이 읽어서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흥망성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라는 식으로 피상적으로 서술하는데 그치지 말고요. 예를 들면 현재의 어떤 국내에서 처한 국내 어떤 산업의 변화 아니면은 현재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드러내면서, 예를 들면 어떤 산업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어떤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뭐 하물며 경제신문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증거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일부라도 좀 보여주려는 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소개고 1500자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적는 건데요. 저는 이왕이면은 한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꼭지를 갖고 한 500에서 500자, 예를 들면 세 가지 꼭지라고 한다면 500자씩 한 3개 정도의 테마를 잡고 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비전을 제시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삶의 모토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 쓰듯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철학이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치열하게 살고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하나 정도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생의 교훈도 사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캐릭터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 뭐 하나도 대충 하는 일 없이 완벽하게 혹은 하나라도 더 고민하려는 그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태도나 캐릭터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굳이 지원하는 KDB 산업은행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역량이면은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능력이 있다라고도 해볼 수가 있고요.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추진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양한 이 생각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획력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일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계획력이라고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것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뭐 직무, 어차피 이게 일반 직군이기 때문에 뭐 물론 기술 직군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 한 80명 이상이 다 일반 직군으로 가는 만큼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역량에 집중하는 게 좀 더 자소서가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역량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경험적인 요소들을 같이 제시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능력이 되신다면 1번 지원 동기에서 못다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 3번에서 마저 좀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좀 풀어볼 수가 있냐면, 이 정책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적극적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진퇴양난의 상황, 그리고 경제성장률의 정체, 그리고 각종 우리나라 이 산업에 속해 있는 대기업, 중견, 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KDB 산업은행의 역할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런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먼저 드러내면서 이런 부분을 나는 이 입행 후에 좀 더 많이 키우고 고민하고 같이 함께 그런 솔루션들을 찾아 나가고 싶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써보는 것도 저는 3번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어떤 개별 기업에 들어간다라는 생각보다 조금 더 크게 산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이 갖고 있는 성격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면서 들어가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의 주관까지 좀 보여줄 수 있다면 당연히 좀 더 좋은 태도를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KDB 산업은행 청년 인턴 지원 가이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